안녕하세요, 슬시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꼭 가벼운 책이나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이동하는 짬짬이 책을 읽는데요. 책 읽기가 유일한 취미 생활은 아니고 영화를 보거나 산책하거나 혼자서 또는 여럿이 이것저것 해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영화를 왜 보냐는 질문은 안 듣는데 책을 왜 보냐는 질문은 자주 들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재미있어서 라고 대답하는데요. 책을 재밌어 하면 이상한가요?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재미가 분명히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제 취향의 책을 잘 알면서도 취향 밖의 책, 제가 모르는 책을 찾는데 시간을 많이 써요. 이런 얘기를 여태 몰랐네 하는 부끄러움도 들고 또 그러면서도 그런 창피함과 상관없이 막 떠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 알았어? 나는 몰랐는데. 나와 비슷한 마음인지 또 다르다면 어떤 생각인지 이런 이야기를 떠들면서 다시 생각을 확장해 보기도 해요.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도 책을 읽을 때 가지치기식으로 책을 찾아 읽어요. 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책을 읽다가 그 책이 좋으면 그 작가의 책을 더 찾아 읽기도 하고 비슷한 주제의 책을 골라보기도 하고 또 내가 좋다고 했던 책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읽는 책을 따라 읽기도 해요. 이 책은 제가 더 알고 싶은 환경 이슈를 다루기도 했고 또 저랑 책 취향이 비슷한 분이 추천해 주셔서 읽게 된 책이에요.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책은 소비와 환경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소비 또는 환경만 다루는 이야기도 있고 또 두 가지 주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야기도 있어요. 가령 우리가 소비를 할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소비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조금 긴 글도 있지만 되게 4-5페이지 위주의 짧은 글이고 글쓴이가 여러 명이라 글의 어조나 분위기도 다 달라요. 저는 일단 책을 쭉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에 인덱스를 붙이고 인상 깊게 읽은 토픽 위주로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 여태 몰라서 창피하지만 그럼에도 떠들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 소비와 환경에 대하여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면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고 싸게 얻을 수 있는 옷을 말하는데요. 빠르게 바뀌는 유행 주기에 맞게 옷이 바로 생산될 수 있도록 공정을 줄인 브랜드 자라의 생산 방식이 이 패스트 패션의 시초라고 책은 말하고 있어요. 책에 따르면 자라에서 제품을 기획하고 판매점에 진열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겨우 2-3주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은 싸고 다양하게 다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품을 관리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훨씬 많이 배출되고 또 탄소 배출량도 많아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해요. 사실 생산에서 단가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은 인건비 절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많은 공장들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나라로 이전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 패션업계 상황도 다르진 않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아는 이야기였고 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더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심각한 노동 착취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요. 의류업체 개베 인도 공장에서는 아동 노동 착취가 적발되기도 했대요. 더 찾아보니까 일부 아이들은 무임금으로 10시간 넘게 노동해서 의류를 만들기도 했다는데요. 이 의류가 미국과 유럽에 있는 그 아이 또래들을 겨냥한 크리스마스 시즌 제품이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혹시 방글라데시에 있던 라나 플라자라는 건물을 아시나요? 라나 플라자 건물 전체에 금이 가 있다는 사실이 안전 검사를 통해 알려지고 나서 사람들이 모두 대피했는데 그 건물에 입주해 있던 봉제 공장 직원들은 출근을 해야만 했대요. 출근하지 않으면 당할 불이익 때문에. 무허가로 증축된 그 건물은 결국 무너졌고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알게 된 후엔 옷을 살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책 한 권을 읽음으로써 옷 소비뿐만 아니라
생활의 전반적인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생긴 셈이에요. 제가 또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가 나우루 공화국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 번 놀랐어요. 일단은 이런 나라가 있는 줄 몰랐고, 나우루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비행기로 약 4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인구가 10,000명이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나라 전체가 채굴장인 것처럼 인산염이라는 자원이 풍부한 덕분에 한때 나우루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도 풍요롭게 살았는데, 이 자원이 바닥나면서 지금은 외부의 원조 없이는 자립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고 해요. 나우루 공화국 이야기가 궁금해져서 더 검색을 해봤는데, 이 나라를 두고 주제 삼는 이야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우선 이 책에선 신선한 채소나 생선을 얻지 못해서 정크푸드를 먹으면서 사는 나우루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무한할 줄만 알았던 자원에 기대고 안주하다가 발전하지 못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호주와 나우루 공화국의 관계를 고민하게 됐어요. 앞서 말했듯이 나우루 공화국은 외부의 원조 없이는 사회가 지탱되지 않을 정도로 실업률이 높고 또 사람들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고 해요. 호주는 이곳에 망명 신청자를 보내고 있는데, 호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명 신청자들을 타 지역에 강제 수용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UN 난민기구가 지적했다고 합니다. 원조가 필요한 나우루는 호주로부터 돈을 받고 망명 신청자들이 지내는 장소를 내어줍니다. 그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아동 성폭행 사건들이 문건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고 하는데요. 돈이 필요한 나라와 또 장소가 필요한 나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생긴 일이지만, 그 안에서 망명 신청자도 또 나우루 국민들도 그다지 행복한 일상을 일궈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보고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도 좀 버거운 상황이죠. 그럴수록 더 생각하고 뭔가 알려고 하고 공부하고 이야기하면 또 나은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뭔가 알아가는 일이 항상 즐겁진 않아요. 사실 세상에 외면하고 싶은 일들이 더 많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야기할 때 그거 알면 뭐가 달라지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가 알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겠죠. 그렇지만 내가 몰랐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내 습관을 바꾸고 신념을 만들고 주위에 알리고 그렇게 살면 일단 제가 바뀌죠. 사실 그게 제 인생에선 가장 큰일이에요. 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또 그러고 나면 세상도 바꾸고 싶어질지도 모르겠죠.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으면 해서 책을 읽어요. 책에는 제가 몰랐던 이야기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더 많이 보고 알고 배우고 그래서 더 멀리 가고 싶어요.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책 읽기가 재미가 없을 리가 없겠죠. 이 책을 읽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대답을 찾는 과정이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계속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시간을 갖게 해준 책을 만나서 굉장히 기뻤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 나름대로 좋았던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또 제가 왜 책을 읽는지 제 나름대로 설명을 곁들여 봤어요. 오늘의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